잉글랜드 스탠퍼드셔. 이곳엔 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캔록 체이스 숲. 이곳에 가려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캔록 체이스 숲에서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벨라루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존재해왔으며 2014년엔 브라질에서도 목격된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 어머! 아, 늑대인간. 근데 그건 영화 얘기 아니에요? 상상력이 빚어낸 동물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늑대인간, 그 존재입니다. 영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한 프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경부터 2009년까지 캔록 체이스 숲에서 무려 약 20차례나 늑대인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한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캔록 체이스 숲을 찾아갔는데요. 어슬렁거리는 큰 개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늑대인가 싶어서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야! 저 뭐야? 늑대가 두 발로 일어섰어! 약 2m의 키를 가진 늑대와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생명체가 두 뒷발로 쓱 하고 일어나더니 동물 소리 같은 괴성을 내지르곤 숲속으로 사라졌다는데요. 야, 근데 아까도 20차례라면서요? 20차례.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 본 건 가능한데 이게 그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공동묘지 쪽에서 많이 목격이 됐고 그 주변으로 사슴의 사체나 동네 반려견들의 사체 등 늑대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이제 늑대인간이 동물들을 사냥했던 흔적이라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왜 유독 이 숲에 늑대 인간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늑대인간이 주로 공동묘지에서 많이 목격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묘지는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 전쟁 전후로 군사력 증진을 위한 야욕 때문에 캔록 체이스 숲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군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늑대 인간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늑대 인간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실험에 희생당한 전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슈퍼솔저 만들려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스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호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4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0m 아니야?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안 돼?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내소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내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내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2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아니, 뭘 받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선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니 아이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quay quay bên này luôn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는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거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펄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서죠, 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의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의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맞아.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지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자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뭐야? 아유 고래 죽은 거네. 고래라고요. 뭐 되게 심하게 되게 부패 있는데요? 네. 어? 이 뭔데? 문어 다리?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문어 다리 아니야? 2013년 7월 이란의 남서부 부시르주에 인접한 페르시아만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너무나도 괴이한 모습에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동 버전의 할리우드 영화 오프닝? 뭐야, 합성 아니야? 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 속 괴 생명체는 이란 해상 보급선에서 근무하는 해양 요원 에마데딘 피히카가 촬영한 것으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뭘 저걸 조작을 하겠어. 그리고 뭐 한두 군데 사진 찍힌 게 아니라 저기 선원도 찍었고 저 멀리서도 사진 찍은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 목격자가 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저거 다 뻥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 불가죠. 발견 당시 사체 근처에 있던 해양 요원 피히카는 괴 생물체의 곧장 접근해 정체를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약 10m 크기의 거대 괴 생명체가 풍기는 정체불명의 극심한 악취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체만 촬영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데요. 6년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숱한 바다 경험이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피히카 역시 처음 보는 괴 생명체의 당황.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온라인 사이트에 이 사진을 제보했던 건데요. 이 사진을 본 캘리포니아 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소장 게리 그릭스는요.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래 사체와 굴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라며 해당 사체를 고래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지금까지 저런 형태의 고래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없잖아. 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 또한 일각에서는 선사시대 존재하던 거대한 도마뱀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괴 생명체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각종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선사시대 생물이 아직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의문의 사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요?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 그럼요. 그 안에. 네.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뭐.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궂은 흑룡이 물길을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머, 어머.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이게 물을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 굉장히 높이서 찍은 완전 거죠. 땡겨 네.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성격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2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 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야,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거.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전설 속 등장했던 거인족의 실체가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작 아니야, 조작? 저기 위에, 산 위에! 진짜 큰 거잖아. 저 사이즈면 진짜 한 30m? 20m는 돼 보이는데? 그지? 진짜 큰 건데, 저 정도면. 더 클 수도 있지. 2022년 멕시코 라블랑카에서 포착된 의문의 존재.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인처럼 보이는 의문의 존재가 멕시코에서 포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약 한 달 전에도 포착됐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저 사이즈 봐요. 저건 뭐야? 저 뭐 위에 뭐 언덕 위에 뭐 하나 걸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멀리 보이는 산인데 저 사이즈 봐요, 사이즈. 놀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땡길 수가 없나? 왜 저렇게 찍은 거야? 저 정도면 가까이 가야지 왜 멀리서 찍고 앉아 있냐고. 드론을 찍을 왜 그래, 저러고 가까이 앉았냐고. 가야지. 멍충이가. 저분이 저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어서 뭐 드론이고 뭐가 없었어요. 아니 난 이걸 들고 야 드론 가져 하죠. 그래. 아니 근데 뭐 드론이 가져온다고 뭐 아무데나 다 있는 거 아니었어? 드론을 누가 휴대를 해요? 나도 내가 입고 온 저 바지 주머니 있어. 아 진짜? 그럼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주머니에 있다고? 그럼요. 바지 좀 가져와봐라. 할리스코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거인을 목격한 운전자에 따르면 전설 속의 거인을 직접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마치 공격할 것 같았다니까요. 산 꼭대기 위에서 포착된 거인. 멀리서 봐도 마치 전봇대 크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존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의 실체가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착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엔 같은 멕시코 지역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연달아 목격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멕시코인들은 혹시 전설 속의 퀴나메친의 후예가 아닐까? 멕시코에서 전해지는 거인족 퀴나메친 전설을 소환, 현존하는 멕시코 퀴나메친의 후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엔 거인족 관련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먼저 멕시코의 오토미 문명은 중부지방에 3m에서 6m 크기의 거인 종족이 존재했었다고 기록. 그리고 올메카 문명은 거인들에게 술을 바쳐 잠들게 한 후 제거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아니 그냥 뭐 구체적인 기록도 있고 거인들이 실제로 이제 뭐 신화 속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두 번이나 찍혔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신빙성을 더해 주는데요. 아마 그 대장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 자꾸 나가 들키지 말라고.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목격된 의문의 정체. 정말 전설에서 존재하던 거인족 퀴나메친의 후예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한 기자님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거인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취재했던 음팔루지 마을의 거대한 발자국 화석 등 전 세계에서 거인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전문 기자 그레이엄 핸콕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 문명 이전에 거인족이 다스렸던 초고대 문명이 존재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거인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인류의 미스터리 유적지들을 설립, 곳곳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서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어휴, 성서에도요. 성소 나왔네. 창세기 6장 4절에 따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언급. 그리고 성서의 외경인 에녹서에선 네피림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헤르몬산으로 추방당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성소 속 노아의 홍수도 기형적인 유전자로 태어난 네피림을 없애기 위한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속에 네피림의 흔적도 있습니다.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 길이가 9규빗이,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구절 속 침대 길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4m, 너비는 1m로 일부 고고학자들은 침대의 주인인 옥왕을 거인, 네피림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폭이 1m인 거는 지금 우리 침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저거는 침대 위에 뭔가 장식이 돼 있었던 거라고 봐야지. 아니죠. 거인이 자기의 폭은 우리랑 비슷하게 써도 돼요. 거인이 날씬해요? 날씬하죠. 그리고 길이가 키가 크니까 얘가. 4m에 다는 겁니다. 되게 좁게 자네. 야 거인이 이러고 자. 다리만 쭉 뻗는데. 왕인데?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기 층간소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넓혀야지. 얌전하게 잔다고. 아 그래요? 그게 거인이 되게 저기 수면 습관은 되게 좋았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란 고원엔
중동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길갈 레파임이 위치. 거인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진 폭 150m짜리 거석 구조물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세웠는지 미스터리인 이 유적지인지라 일부 고고학자들은 길갈 레파임을 네피림이 세웠으며 과거 이 지역이 오광이 다스리던 땅이었기 때문에 네피림 왕인 오광의 무덤으로도 추측했습니다. 또한 성서 외에도 거인에 대한 흔적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는 시테카라 불리는 붉은 머리의 거인족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한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멕시코 전설 속 거인 휘나메친의 흔적까지 이렇게 곳곳에는 거인들이 살았다는 무수히 많은 흔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미스테리한 직사각형 빙산 발견. 위성 지도에 포착된 의문의 생명체 닝겐. 아직도 베일에 쌓인 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미지의 공간 남극. 그런데 2021년 2월 남극에서 또 다른 미지의 생명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남극은 굉장히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또 계속 뭐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뭐 나왔어요 이번엔? 남극의 해역 웨들해의 필크너 론느 빙붕 아래 영국 남극 조사단이 퇴적물 샘플 수집을 위해서 약 900m 두께의 얼음층을 뚫고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카메라에서 돌에 붙어있는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게 있네. 영국의 남극 조사단은 1957년부터 남극을 수없이 조사했습니다. 남극 전문가인 휴 그리피스 박사조차 이런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양분도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플랑크톤이 있겠냐고. 예. 분석 결과 돌에 붙어있던 것의 정체는 미상의 해양동물 개체로 추정. 조사단은 애초에 바닥이 지늘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바위에 부딪히자 1차 당황. 바위 표면에 생존한 고착동물을 발견하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몇 년간 영양 섭취 없이 생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온도가 영하인 곳에서 생물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운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남극 빙붕 아래 수온은 영하 2도로 매우 낮고요. 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도 불가능합니다. 먹이도 없는 암흑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 생명체들이 살아왔냐는 것이죠. 특히 빙붕 아래에서 바다벼룩, 갑각류 같은 작은 동물들이 소수 목격된 적은 있지만요. 이번처럼 넓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된 적은 전무후무한. 이에 충격에 빠진 학계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한 것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특이합니다. 식물이 됐건 뭐 플랑크톤 같은 게 됐건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뭐 뭣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대륙 남극. 대체 남극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필리핀 팡가시난 한 상점 앞 도로에서 포착된 이것.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이, 저 합성된 거잖아. 이거? 심지어 저 차들은 못 보는 것 같죠? 아예 안 보이는 느낌이야. 이거 조작 영상 아니면은 대박인데? 전혀 아니에요. 한 상점의 CCTV에 명확히 찍힌 소름 끼치는 의문의 실루엣.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영상이죠. 그래서 혹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닌지 프레임별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닌지 프레임별로 비교해봤습니다. 23초 10밀리초 부분에선 분명 아무것도 없다가 23초 13밀리초에서
갑자기 뿌연 형체가 또 등장합니다. 나타났어. 그리고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면서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신기하다. 밀리초 단위로 쪼개봐도 편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상이 조작됐다면 주변의 배경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야죠. 근데 주변의 모습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게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런데 같은 날 이 지역의 또 다른 CCTV에 의문의 생명체가 또 포착됩니다. 검은 실루엣이 찍힌 시간으로부터 약 13시간 후인 새벽 3시 44분 같은 상점의 다른 CCTV에 찍힌 형체입니다. 오, 다른 증거 또 있네요. 저 오른쪽 아래 직원 보이죠? 오, 뭐야? 뭐 근무 중인 배달원 옆에 등장한 까만 형체. 옆으로 조금 움직이더니 뒤에서 배달원을 빤히 주시하면서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옆으로 지나갔는데 몰랐던 거잖아, 지금. 같은 상점의 CCTV에 우연히 찍힌 미스터리한 형체.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 CCTV를 확인한 상점 경비원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림자가 배달원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TV에서나 볼 법한 영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근처 상점의 직원 또한 이제 저는 이 근처를 걷는 게 두려워요. 영상 속 길을 건넜던 형체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라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분노에 찬 영혼이 유령의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필리핀에서 포착된 두 번의 검은 형체. 언제든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을까요?